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민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북한의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2년에 탈북한 이후에 한국에 정착하신 김형희 박사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잠시 박사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김형희 박사님은 탈북자 최초로 부부 북한학 박사시고요. 또 최초가 또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에 입사한 경력을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 자, 한국에서 이렇게 직업을 좀 갖고 계시면서 뭔가 북한과의 차이점들을 굉장히 많이 그동안 좀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 박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업 준비한다는 거. 예,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또 자기를 많이 어필해야 되는 거. 자기 속에서다 열심히 자기 자랑을 써야 되는 거. 네. 그래도 취업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면접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일단 면접 자체가 간부들 내놓고는 일반 노동자들은 면접이 없어요. 간부들만 면접이 있고 자기 소개서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누구나 다 자기소개서, 이력서, 면접 보고 그러는 것들 보면서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면접을 할 때 자기를 잘 어필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랑하는 건 삼등 모자리, 바보. 그렇게 취급받으니까. 네, 사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형희 박사님과 함께 북한의 직업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퀴즈를 드릴게요. 그럼 박사님께서 이게 OX로 이렇게 판넬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들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뜩이나 요즘 청년들에게 이 취업난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이제 와닿는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취업하기 힘들고 가뜩이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이 취업난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채용도 축소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취업난이라는 이 단어. 북한에도 취업난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없나요? 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대학 졸업생, 제대 근인, 근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나라에서 다 배치라는 걸 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치 때문에 취업난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나라에서 왜 배치를 해주냐라는 건데요. 북한은 노동은 의무이거든. 우리가 이게 대한민국 국민 남성이라면 누구나 다 군복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북한 같은 경우도 병력이 의무처럼 노동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취업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전공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건지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의무, 군복무를 마친 이후에 이게 피아니스트로서의 활동을 좀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이렇지 않은가요? 전공이 당연히 있죠. 북한은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계획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공에 따라서 배치를 해줘요. 그러니 대학을 졸업할 때 제가 경제대학을 갔기 때문에 자격이 경제사 하면 너는 경제부문, 의대, 의사, 그 다음에 김일성 종합대학 법학과 이렇게 가면 검사, 판사, 변호사 무조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자기 전공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일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기술고급중학교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화학 부분 어떻게 돼야 화학공업 부문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들 양성을 하고 금속공업, 섬유 이렇게 경제 부분의 여러 부분의 그 다양한 기술자들을 양성을 해요. 이미 고등학교 우리말하면 특성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가르치면 그 애들은 졸업을 하면 딱 그 전문직으로 가는 거죠. 자, 이번에 또 다른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박사님, 호모스펙타쿠스라는 단어 어떤 뜻인지 아실까요? 몰라요. 처음 듣는데. 스펙에만 몰두하는 취준생들을 좀 일컫는 말이라고 좀 합니다. 신조어예요. 소위 대학생의 8대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기만 해도 정말 빡빡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퀴즈를 제대로 드릴게요. 자, 북한에서도 스펙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 스펙도 과거에는 없었어요.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뭐 취업하고 할 때만 해도 스펙이 굳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나라에서 학교 졸업하면 쭉쭉 배치를 해줬는데 요즘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기업의 자율성이라는 걸 부여하고 북한 경제가 전통적인 계획 경제에서 약간 탈피를 해서 약간 시장 경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펙을 가진 사람은 좋은 직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 전문 직종에는 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경제대학을 졸업했어요. 예. 근데 거기다 영어까지 잘해요. 네. 그렇게 되면 중앙국 기관에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영어 공부하는 사람, 중국어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예. 별도 공부하고 또 좋은 대학 가려고 가히 공부하고 또 그다음에 또 연구 지식인들 같은 경우 대학을 다니고 있는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또 열심히 교수님들하고 프로젝트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요. 우리 공부할 때는 그런 것도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연구를 교수님과 같이 했다는 그 스펙을 갖고 네. 좋은 연구소에 가거나 요즘엔 이런 게 생겨나니까 야, 참 북한도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눈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게. 뭔가 내가 원하는 직장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스펙 쌓기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바로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미혼 남녀가 선호하는 정말 이상적인 배우자는 어떤 사이일까요? 자, 무려 16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공무원과 공사직이라고 합니다. 아마 박사님도 이해를 하실 텐데, 자, 아무래도 뭔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좀 배우자를 찾는 그런 바람인 것 같아요. 자, 이 밖에도 뭔가 의사, 판사, 변호사, 소위 이제 사자 남편들, 자, 그런 직업들이 좀 꾸준히 선호가 되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퀴즈입니다. 남한처럼 북한에도 의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자 직업이 인기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씩 바뀌곤 있지만 사실은 북한은 전통적인 계획 경제 하에서는 의사라는 게 무상치료제죠.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이게 치료해주고 돈을 버는 직업인 것이 아니라 명예직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 생명의 기사라고 하거든요. 인간의 생명을 책임진 기사다라는 얘기지 돈을 내 주머니에 벌어서 주머니에 넣는 그런 의사가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의사였는데 정말 못 살았어요. 그다음에 또 변호사. 북한에 변호할 일이 뭐 있어요? 여기는 고소 고발도 참 많더라고요. 예, 북한은 고소 고발 자체가 거의 없어요. 고소 고발까지 가려면 이미 당 조직에서 이게 사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소 고발이라는 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 조직에서 벌써 고소 고발 건까지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뒤떨어진 인간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당 조직에서 그 사람들은 미리 사상 개조를 시키는 거예요. 고소 고발 가는 일이 거의 없죠. 변호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판사 판결할 일이 거의 없어요. 고소고발돼야 판결을 하죠. 근데 여기서 검사. 검사는 좀 인기가 있어요. 왜? 검사는 경제범을 취급을 하니까. 검사가 와서 야, 나 좀 만나자. 어머나, 나는 죄를 진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왜 나 만나자 하지?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그 검사 직업은 권력 때문에 좀 인기가 있었지 다른 사자 직업은 거의 인기가 없는데 뭔가 이렇게 남한에서 인기 있는 직업들이 북한에서는 선호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어떤 직업들이 인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전통적인 계획경제 그렇게 잘 작동하던 시절의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엔 90년대 중반에 경제난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입는 것, 먹는 것 모든 건 나라에서 공급을 해줬는데 이 모든 게 중단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떤 직업을 좋아할까요? 내가 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직업. 북한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먹을 알 있는 직업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뱃놈 했는데 선원들. 무역배 선원들. 여기 말하면 상선이죠. 멀리 다른 나라에 나가서 물건 들고 나가서 이렇게 무역하는 선원들 보고 옛날에 뱃놈 하던데 이 사람들은 해외 나가서 물건을 사올 수가 있고 또 출장비가 외화로 지급이 돼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저희 부서에도 선원 가족이 있었어요. 집에 가보면 제가 또 90년대 중반에 경제난이 왔는데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그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부의격차가 심각했던 거죠. 이제
최근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직업들을 선호하는지 한번 조사를 한 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결과가 1위는 운동선수, 2위는 교사로 작년과 같았고요. 그다음에 희망 직업 3위가 바로 크리에이터였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사실 이런 직업이 있을 거라고는 이제 상상도 못했었던 거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최근에 어떤 직업이 뜨고 있는지 박사님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직업은 뭔가요? 의사입니다. 아까는 예. 선호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경제난을 겪으면서 무상치료제가 거의 붕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의사들도 환자들을 치료해주면서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여기 초음파라든가 이런 거를 병원에 가면 쉽게 할 수 있지만 북한은 모든 병원에 초음파 기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이 초음파 기기를 사다가 네. 초음파 진단기라고 그래요. 북한 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초음파 진단기를 사다가 병원에다가 놓고 내가 환자들이 오면 초음파로 진단을 해주고 그리 진료를 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직업은 뭘까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네요. 네. 김정은 집권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젊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세계화를 많이 내세우죠. 그러면서 IT도 북한이 가장 중요시하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직업을 지으면 어떠냐면 일단 좋은 직업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차려져요. 예. 북한 사람들은 해외 나가는 거 비행기 꼬리라도 잡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해외 여행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다른 나라에 나가서 위탁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선호하는 직업이고 요즘은 특히 IT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선호하고 점점 더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꼽아주신 직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품 수리공이네요. 많은 집들의 가전제품이 있고 일단 TV, 냉장고, 일부 예선 세탁기 있죠. 그다음에 컴퓨터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런 걸 수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미 살 때부터가 가격이 세요. 그다음에 핸드폰도 이게 가격이 세니까 이걸 우리는 뭐 핸드폰도 2년이 되면 바꾸고 네, 가전제품도 멀쩡한데 10년이 되면 멀쩡하면 또 바꾸고 네. 이사 가면서 새 집이라고 바꾸고 이래 바꾸고 바꿔요.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쓰는 게 가장 이득이죠. 수요자가 많으니까 네. 돈을 버는데 이게 쏠쏠한 거죠. 그래서 이 직업도 지금 새롭게 뜨고 있는 직업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김영희 박사님과 함께 북한의 직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색을 좀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남북 교류가 확대된다면 과연 이제는 어떤 직업들이 앞으로 북한에서 각광을 받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머지 시장 경제를 북한도 도입을 했겠죠. 그렇게 되면 뭐 나라에서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핫하게 뜨는 직종들이 전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에 유튜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있습니다. 3명. 애기 유튜버가 하나 있고 여성 유튜버, 아가씨 유튜버가 2명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만 개인 방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라에서 이렇게 뭐 홍보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겠죠. 그래도 북한도 지금 그렇게 뭐 유튜브에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날이 통일이 되는 날이 올 때는 북한 사람들도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한국 와서 야 부동산을 하면 돈을 벌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중국도 개혁 개방을 할 때 그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붉은 자본가라 그러는데 북한도 이제 통일이 되면 한국 사람들도 여기에서 뭐 공인중개사들이 엄청나게 북한 쪽에 관심이 있겠지만 북한 사람도 지금은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은 없지만 그때 가서는 그런 직업이 등장을 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해주는 것이 생기면서 공인중개사도 아주 핫한 직업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앞으로 희망적이고 기대에 부푸신 표정을 좀 지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만은 좀 않은 상황입니다.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도 폭파가 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빨리 좀 해결이 돼서 더욱더 활발한 교류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직업들이 앞으로 유망직종으로 떠오르는 그날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희 박사님과 함께 북한의 직업에 대해 탐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